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조용하던 회견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단상 위에 앉은 한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사회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숨을 삼켰고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 아무 일 없어 보이던 어느 날의 집 안으로 향합니다.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집안은 정돈돼 있었고 부엌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닿는 소리, 그리고 말없는 움직임. 그 모든 풍경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고 그래서 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릇이 3개 놓였습니다. 늘 그랬듯 자리에 앉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한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누구도 굳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괜히 설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흘끗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했고 일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편이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움직였지만 그 이유를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집은 늘 정돈돼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람들이 올 예정이니 거실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은 늘 그래왔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안도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속도는 일정했고 손놀림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시선을 머물렀다가 곧 돌렸습니다. 오래 바라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괜찮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비슷한 속도로 흘렀고 집안의 풍경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전과 다른 느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문득문득 걸리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거나 잠시 손을 멈추는 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어느 날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깨지는 소리는 짧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 대답은 담담했고 더 묻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각들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다가가면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도 한쪽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를 지나며 그 불빛을 힐끗 보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곧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들여다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방식. 며느리는 그렇게 해왔고 그 덕분에 집안의 평온은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다시 한번 해석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상태.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소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감각은 서서히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지만 오후로 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허리를 굽혔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짧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야 한다. 그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단호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급히 준비해 집을 나섰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걸까?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는 동안 며느리는 불안과 통증 사이를 오갔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은 결과를 전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라는 설명이 이어졌고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지금 병원에 가야 한다. 그 판단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다. 그 대답은 설명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질문을 더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 만약 지금 떠오른 의문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진 뒤에도 며느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말없이 정확했던 시어머니의 판단. 그것은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표정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자꾸만 시어머니의 손과 시선을 살피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그 낯선 확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후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다 화장대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늘 두던 자리에 있어야 할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랍과 가방을 차례로 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스며들었고 그 불안은 점점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고 그중 누군가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단호한 대답은 며느리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확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사소한 장면들까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스치는 동선, 잠깐 멈칫하는 손짓, 그리고 말없이 지나치는 시선까지 의심은 혼자 커져갔습니다. 확인할 증거는 없었지만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그 다름이 이제는 불편한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의심을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의심이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마음속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그 생각을 말로 옮기기 시작했고 말의 온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은 사라지고 확인을 요구하는 태도만 남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듯 떠올렸습니다. 부엌에 머무는 시간, 혼자 있는 순간들, 그리고 말없이 방을 오가는 동선까지 모두가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선을 넘는 말을 꺼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당황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은 며느리에게 또 다른 확신이 되었습니다. 숨길 게 있기 때문에 말이 적다고 그렇게 해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그 말이 집안을 울리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고 말은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가겠다.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울거나 항변할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설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며느리를 잠시 멈칫하게 했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정리된 것 같은 착각. 며느리는 그날 갈등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공백을 애써 외면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정리됐고 선택은 끝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라는 자막과 함께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인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한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집안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고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사회자의 짧은 소개가 끝난 뒤 작은 저장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이 준비돼 있다는 표시가 떴고 버튼이 눌리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며느리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며 던졌던 표현들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회견장 안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났다고 믿었던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덮어두었던 말들이 다른 자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약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무엇을 놓쳐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해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화면은 여러 번 반복 재생됐습니다. 며느리는 같은 장면을 다시 보면서도 처음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안에서 보았던 침묵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회견장에서 이어진 설명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몇 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숨기려 했던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삶의 상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오가던 모습, 설명 없이 물러섰던 태도, 그리고 끝내 항변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것들은 체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자신은 어떠했는지 며느리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선택들이 사실은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침묵을 배려로 포장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문장은 쉽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침묵을 예전처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반드시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며느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넘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 공백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며느리는 뒤늦게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존중은 특별한 대우나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침묵을 이유로 상대의 마음을 단정 짓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선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가장 늦게까지 지켜온 마지막 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외면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보. 며느리는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한 사람을 지킬 수도 있었다는 것을